황금가지 하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것은 숲의 왕과 황금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나무와 숲의 왕과 황금가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먹고 사는 이야기는 곡물에 대한 겁니다. 곡물을 어떻게 재배하고 씨를 뿌리고 가꾸어서 먹느냐, 그리고 그 뒤에는 신이 있으므로 그 신과 어떻게 대화를 나누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복습 조금 하고, 이제 오늘은 요 뒤에 것들, 요거 오레스테스하고 시폴리투스, 주로 요거에 이어서 요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 오레스테스와 시폴리투스를 얘네들은 이제 그 자기네 문화권이니까 툭툭 그냥 써놓고 나가면 되는데 우리는 이해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리고 이 사람이 가져온 그 전거는 어디 있는가를 찾아보면 그 3대 비극 작가들의 작품에서 왔어요. 한 10개 정도. 오늘은 그 비극 작가들의 작품 중에서 10개의 작품 중에서 이 사람들과 관련된 것만 제가 쭉 PPT를 만들었습니다. 입력을 시켜서.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름만 알고 가는 것보다는 왜 이 사람이 지금 이 이름을 갖다 썼는가를 봐야 돼요. 그리고 이걸 보시고 나서는 PPT의 내용은 그냥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다 구태여 뭐 다 적고 그래갖고서 기억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들어가는 방식이 어쨌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어느 정도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그 다음에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이걸 만약에 2시간을 할애를 한다면 잘 못하고 넘어갈 건데 3시간을 해야 되는 것 같아서 지난주 내내 이제 그 10개의 책을 쫙 펴놓고 입력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PPT를 제가 잘 못 만드는데 어쨌건 열심히 하느라고 했으니까 좀 못마땅한 게 있어도 좀 봐주시고요. 이거를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걸 다시 한번 보지요, 그러면요. 네. 숲의 왕에 요런 것들이 나와요. 첫 번째 피면 레길레스 호수의 전투 식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디아나와 비르비우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아르테미스하고 히폴리투스가 나오는데, 이 디아나는 아르테미스하고 같은 인물입니다. 그 다음에 비르비우스는 시폴리투스고, 아마도 이게 이제 이미 무대가 로마로 옮겨졌기 때문에 디아나와 비르비우스라고 하는 로마의 명칭으로 불리기 시작을 한 거고, 이 사람들이 로마일 때는 이렇게 불린 거예요. 아르테미스하고 시폴리투스라고. 그래서 같은 인물이면서 왜 같은지 등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은 이건데, 이거를 슬쩍 넘어갔어요, 그냥. 베르길리우스의 아이네스의 황금가지라는 얘기는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황금가지라는 얘기만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읽을 때 답답했고, 그래서 알려드리고 싶고, 어디서 왔는지 황금가지가 아이네스라고 하는 책에서 왔어요. 베르길리우스의. 우리가 보통 읽으면 고전에 대해서 너댓권을 읽죠. 일리아드 오디세이하고, 그 다음에 요거 아이네아스를 읽죠. 우선 변신도 읽고 그러지만은, 다시 설명드릴게요. 일리아드 오디세이는 그 트로이 전쟁에 관련된 이야기죠. 일리아드는 이제 전쟁하는 얘기고, 오디세이는 거기서 패전국의 왕이 혹은 그 장군이 거기서 탈출해서 로마를 건설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리아드 오디세이는 가정으로 돌아갔고, 이 아이네이스는 로마로 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에서 로마로 오게 되는 어떤 상징적인 책입니다. 그 다음에 세르비우스의 논평이 있었어요. 요거는 좀 대충 넘어갔더니 아마 그게 좀 걸리셨던 모양이에요. 잘 오셨어요. 천천히 하지요. 네. 세르비우스 논평 보고 우리 책에 있는 그대로예요. 그 다음에 에피다우로스 신전에 쓰여 있는 글. 그 다음에 그리스와 타우리카에서, 그 다음에 아리키아와 네미로. 이건 이제 타우리카는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 위에 흑해 위에 무슨 반도죠? 크림 반도. 그 다음에 그 그리스 아테네나 이런 데가 주로 무대가 됐던 데잖아요. 그 타우리카하고 그리스에서 아리키아하고 네미로 온다는 얘기죠. 아리키아, 네미 다 이제 로마 밑에 있는, 지난주에 지도도 보여드렸어요. 좀 더 다시 볼게요. 지도까지 봤고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거를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황금가지.
근데 설명 안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맨 뒤에가 있어요. 숲의 왕. 조금 잡으셨죠? 감 잡으셨죠? 지난번에 반장님이 아주 잘 적절하게 딱 그 요약을 해주셨어요. 사제가 있는데, 자기가 사제가 되고 왕이 되고 싶으면 전임 사제나 왕을 죽여야 됩니다. 죽이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황금가지를 꺾어야 됩니다. 황금가지를 꺾지 않으면 안 됩니다. 꺾는다고 하는 표현은 여기서 가져온 것 같아요. 아이네이스에서. 그리고 꺾는다거나 어떻게 구입하거나 이게 뭐냐라고 하는 얘기는 하질 않아요. 저 뒤에 가서 해요. 맨 마지막에 가서. 숲의 왕, 이제 조금 감 잡으셨죠? 숲의 왕은 우리 저 팜플렛에도 숲의 왕이라는 단어는 적어 놓지를 않았어요. 일부러. 그리고 다른 그 책자에서 보시면, 황금가지의 골자는 숲의 왕인데 왜 그걸 안 적어 놨을까? 그런 궁금증을 가지게 될지 모르지만 숲의 왕은 발사체입니다. 다른 개념들을 그것까지 이따가 맨 끝에 그것까지는 윤곽을 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숲의 왕은 다른 얘기를 하고 하려 하는 도구예요. 단적으로 얘기하면 시간입니다. 뭐냐면 봄과 가을입니다. 봄에 만물이 피어나서 가을은 쇠잔해져요. 근데 왕이 늙어버리면 너무 가을을 빨리 준비도 없이 가을을 맞이하면 큰일 나니까 왕을 죽이는 겁니다. 새로운 왕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젊은 왕을. 그런 얘기를 하는데 끝까지 가요. 숲의 왕을 가지고. 이제 황금가지와 숲의 왕은 이 일을 하셨을 테고요. 네, 이게 레길루스의 전투였었고요. 원문이었고요. 요건 있으니까 또 뭐 이제 감만 잡으시면 되고 어떻게 하든지 이 새로운 요 용어, 단어, 지명 이런 것들을 전거를 가지고 오느라고 노력을 무지무지하게 많이 한 거예요. 황금가지라는 책을 엮기 위해서, 시작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어디서 찾았는데 그래봐야 5군데밖에 못 찾은 거죠. 예, 이건 뭐 그렇고. 이제 아이네이스 황금가지에서 읽었죠? 이 아이네이스고 이게 이제 그 슈벨레. 예, 이 여신이 황금가지를 구하면 아이네이스한테 지하로 가서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이네이스가 황금가지를 꺾으러 가요. 나중에 그래서 저 여신한테 와서 나 깎았다. 그러고서 이제 아버지하고 같이 지옥을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옥을 지키는 신이 내려가긴 해도 올라가는 법은 없다. 그래서 다시 올려보내주죠. 지옥에 가서 살아남고 지상으로 올라온 신들이 몇 명씩 있죠. 우리나라도 그렇죠. 발해되기도 있고 있습니다. 몇 명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외는 없는, 규칙은 없는 거예요. 내려가서도 옵니다. 자, 이걸 읽었었어요. 이건 제가 빨갛게 처리를 못했습니다. 이거는 오늘 할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황금가지라는 얘기를 전거를 이제 찾았고요. 예, 이제 황금가지를 찾았어요. 네, 알려준 대로 어머니의 새가 나타나서 황금가지를 찾았고 꺾었어요. 여기저기서 이제 그 돌아다니는 그림들을 조금 덜 지루할까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상당히 그 가치가 있는 그림들인 것 같아요. 이건 나중에 후세에 누가 그린 것 같고, 예, 이제 꺾고, 황금가지를 꺾고 갑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도착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만나요. 그리고 이제 그 황금가지를 보여주고 강을 건너게 해달라고 해요. 이게 죽음의 강인 거죠. 아버지 만났겠죠. 아버지 만났죠. 자, 여기서부터 좀 안 읽고 넘어간 부분이죠, 여기가. 두 번째 전거입니다. 나무 한 그루가 있었는데 그 가지는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오직 도망친 노예에게만 그 가지를 꺾고 또 다른 도망자로서 이미 그 지위에 오른 사제에게 1:1 결투를 신청하여 자신의 도피를 기념하는 사제가 될 특권이 부여되었다. 아이, 고맙습니다. 네. 타우리스는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위에 그 흑해 크림반도 거기 있다가 이제 오레스티스가 아리키아로 와요. 그리스에서 로마로 왔어요. 암만 문명이 발달했어도 그리스가 그렸던 생각했던 영토라든가 지리적인 면적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저쪽에 포르투갈부터 시작해서 흑해 정도까지예요. 그래 봐야.
끝까지 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누가 있느냐 하면 이 디아나가 여기에 이 임원의 대장인 거예요. 나중에 알겠지만은 이피게니아를 오늘 나와요. 아가멤논의 딸인데 아가멤논이 전쟁에서 배를 띄우기 위해서 이피게니아를 희생물로 바쳐요. 근데 디아나가 나타나서 이 이피게니아를 살려내가지고 타우리스로 데리고 가요. 그리고 오레스테스는 이피게니아의 오빠예요. 그러니까 타우리스에서 이 아리키아로 오고 그 이피게니아가 희생물로 된 이피게니아하고 오레스테스는 그의 오빠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거를 둘러싸고 사건이 벌어져요. 그건 그때 가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나무 한 그루가 이제 저건 거죠. 여기서 얘기했던 아까 조금 아까 요 전에 봤던 황금가지가 나오는 장면이요. 그거에 대해서 논평한 거잖아요. 또 도망친 노예는 이 오레스테스가 이피게니아를 구해서 도망을 쳐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이 노예를 가지고 로마의 이 숲의 왕의 이야기를 갖다 대입을 시킨 거예요. 사제 나오죠? 황금가지 나오죠? 예. 이 정도면 글 써도 되겠다 싶은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프레이저가. 그리고 사실 이걸 가지고 끌고 나가요. 12권을. 한 30년 걸려서. 그리고 다 이제 그 좋은 책인데 잘 안 읽으니까 그럼 내가 요약할게. 그리고 요약을 했는데 그게 한 1500페이지 돼요. 우리나라에 2권으로 돼 있는 거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출판사에서 나와 있습니다. 조금씩 관점들이 다른 것들도 있는데 두 가지 정도 구해서 읽으면 좋겠다는 말씀 지난번에 드렸었습니다. 아트레우스의 아들이 아가멤논과 메넬라우스입니다. 아가멤논의 그 아내가 왕비가 클리타임네스트랍니다. 메넬라우스의 아내가 왕비가 헬레네입니다. 그리고 아까 황금 사과를 던진 사건으로 인해 갖고 헬레네를 파리스가 데리고 트로이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아가멤논이 메넬라우스와 전쟁을 일으켜서 헬레네를 찾으러 가는 게 그 트로이 전쟁입니다. 그리고 클리타임네스트라하고 아가멤논 사이에는 일남 이녀가 있습니다. 오레스테스하고 이피게니아하고 엘렉트라. 이피게니아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아킬레우스하고 결혼시켜준다는 미명하에 이제 꼬셔서 글로 데려와요. 아울리스 항구로. 그래서 이 아피게니아를 제물로 바치는 거죠. 오늘 이어질 이야기는 오레스테스하고 엘렉트라가 어떻게 클리타임네스트를 죽이는가. 그 다음에 그의 정부였던 여기 없죠? 아이기스토스 그 위에 있죠? 아르테우스하고 튀에스테스하고 이 사람들이 형제인데 둘이 피 터지는 싸움을 벌입니다. 자식을 죽여서 그 고기를 갖다가 형한테 먹으라고 내놓거나 근데 그 비극이 저 위에도 계속돼서 오죽하면 아우트레스가의 그 비극은 형제들 간의 비극이라고 얘기를 할 정도예요. 비슷한 사건이 벌어지고 말에 의해서 죽습니다. 헤르미온에는 그 딸인데 나중에 이제 얘는 몸성하게 다시 돌아오죠.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보면 오레스테스하고 엘렉트라 쪽에서 보면 헤르미네오가 너무 미운 거죠. 메넬라우스가 지 아내 때문에 전쟁을 일으켰는데 헤르미네오는 아무 적어도 없이 그 무사히 돌아와서 건강하게 살고 오레스테스나 이쪽 집안은 풍기박산 난 거죠. 와이프가 남편을 죽이고 이제 죽인 클리타임네스트라를 아들, 딸이 힘을 합쳐서 죽이는 비극이 벌어집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또 죽이고 나서. 그러면서 이따 죽이는 장면. 아들아, 나를 꼭 죽여야 되니? 당신은 내가 죽이는 게 아니에요. 당신 자신이 죽인 거예요. 뭐 이제 비극 작품을 보실 겁니다. 좀 이따가 나오겠지만은 죽이려는 순간에 이제 이 비게니아는 사라지고 한 마리 양인가 염소가 거기에 있었고 이런 사람들은 경악하겠죠. 저기래 딸을 죽였대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있겠죠. 비슷한 그림이죠. 네. 그림이 좀 이렇게 퍼진 것 같아서 이렇게 해봤는데도 역시 그림이 또 그래요. 네. 비슷한 그림입니다. 자, 이제 처음에 했던 아울리스 이피게니아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님께서는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명확히 아시게 될 거예요. 사건의 자초지종을 말씀드릴 테니까요. 기억이 잘 나지 않아 말을 더듬거리지 않는 한 말이에요. 우리가 아르테미스의 원님과 꽃이 만발한 풀밭에 당도하여 마님의 따님을 아카이아족 군대의 집합장소에 데려가자 즉시 아르고스인들의 무리가 몰려왔어요. 그리고 아가멤논 왕께서는 따님이 제물로 바치기 위해 원림으로 걸어 들어오시는 것을 보시자 크게 신음하시며 고개를 돌려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시고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네, 다시 돌아갔습니다. 죽이는 장면입니다. 그러자 따님께서 아버지에게 가까이 다가서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 아버지 저는 아버지 옆에 있어요. 저는 내 조국과 전 헬라스 땅을 위해 이 한 몸을 기꺼이 바치는 거예요. 그들이 저를 여신의 제단으로 데려가 제물로 바치게 하세요. 신탁이 요구하는 것이 그것이라면 말이에요. 이것도 비슷하게 이제 죽이는 장면인 것 같고요. 추정컨대 아르테미스 여신이고, 여기 있군요. 활을 든 다른 신일 것 같아요. 이거겠죠? 이피게니아? 칼을 들고 이제 목을 살펴봤대요. 예, 그 다음에 다른 작품으로 또 넘어왔습니다. 남녀 두 분이 한번 번갈아서 읽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아들아, 너는 이 어미를 꼭 죽이겠다는 게냐? 내가 아니라 당신이 당신을 죽이는 것이죠. 너는 어머니의 복수심에 불타는 개들을 조심하라. 하지만 당신을 살려주면 아버지의 개들은 어떻게 피하죠? 한 사람인 내가 무덤에 대고 눈물로 호소하는 것 같구나. 아버지의 운명이 당신에게 이런 운명을 내린 것이요. 아, 슬프도다. 내가 이런 뱀을 낳아 길렀다니. 당신의 양모는 진정한 예언자였소. 당신은 죽여서는 안 될 사람을 죽였으니 이제 그 대가로 받아서는 안 될 고통을 받으시오. 고맙습니다. 궁전의 문이 열리며 아기스토스와 클리타임네스트라의 시신 옆에 서 있는 오레스토스의 모습이 보인다. 한 손에는 칼을, 다른 손에는 아가멤논이 살해될 때 입고 있던 겉옷을 들고 있다. 오레스테스, 보시오. 여기 이 나라의 두 폭군이 누워 있소이다. 이들은 내 아버지를 살해하고 가산을 탕진했소. 왕자에 앉아 있을 때는 위험도 있었지요. 이들의 운명을 보아하니 지금은 둘은 사랑하고 있는 빠진 것 같으니 사이인 듯하오. 말하자면 이들은 맹세를 충실히 지킨 셈이지요. 둘은 불쌍하신 내 아버지를 같이 죽이기로 맹세했고 죽어도 같이 죽자고 맹세했거늘 이제 그들 뜻대로 된 셈이요. 둘 다 죽인 거죠. 단언하건대 아이기소스의 죽음은 문제될 게 없어. 그자는 정부가 받아 마땅한 벌을 받은 셈이니까요. 하지만 이 여인은 자식까지 둔 남편에게 이런 저주받을 짓을 생각해냈던 것이요. 그래서 자식들도 한때는 사랑했지만 이제는 보다시피 증오심에 불타는 적으로 변했소이다. 이 여인을 어떻게 생각하시오? 바다뱀이나 독사로 태어난 이 여인은 물지 않고 닿기만 해도 상대방을 썩어 문드러지게 하는 그런 존재요. 그만큼 그녀는 대담하고 사악했소. 제발 이런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지 말아야 할 텐데. 그럴 바엔 신들이시여 차라리 자식 없이 죽게 하소서. 저도 하나 했습니다. 네. 예. 아이기스토스하고 저기를 이제 그 어머니를 죽이는 장면이고 이것도 그렇습니다. 아가멤논의 원수를 받기 위해서 아이기스토스 왕을 죽인 후에 도주했고 이피게니아를 구출해서 이제 저길로 갑니다. 토아스라는 왕이 그 임원의 그 아레스테스의 그 저기를 받는 명령을 받는 왕입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럼 이제 숲의 왕처럼 그 상당히 그 신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사제왕이고 주술사더라.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숲의 왕을 알면 이제 인간신도 이해를 해요. 다음 시간에 요게 나옵니다. 인간신이. 그 다음에 주술 얘기 나옵니다. 프레이저 저서에서 주술이라고 하는 거는 무지무지하게 큰 역할을 합니다. 또 재밌어요. 그러면서 그 주술에서 종교로 가고 종교에서 과학으로 간다는 얘기를 해요. 사람의 그 사는 이야기가
주술을 갖다 이야기를 하지만 주술이 원시인들을 혹은 고대인들을 얼마나 사로잡았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주술은 그 당시의 것이고 그 이후로는 신을 알기 시작을 한 거죠.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일신이나 이 무지막지한 권한을 갖고 있는 신이 아니라 그 이전에 그러니까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누군가, 숲의 왕의 누군가가 있어. 그 다음에 우리를 지켜주는 그 추장도 있어. 이런 사람들을 막연히 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신이라는 개념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신이 아니에요. 아직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신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일로 넘어갑니다. 이게 이제 일부의 구조입니다. 거기도 이제 이게 따라붙는 거죠. 이게 좀 어렵죠. 예, 이게 어려워요. 영혼, 정령, 애니미즘, 종교, 자연, 죽음과 부활. 이거를 뭘 가지고 얘기하냐면 요걸 갖고 얘기를 해요. 숲의 왕. 이거 이제 차례차례 이거 해나가면서 이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보아가야 됩니다. 근데 뭐 어려울 거 없어요. 영혼, 뭐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정령, 애니미즘, 정령에 관련된 종교죠. 종교 이전의 종교죠. 이제 종교가 나왔고. 그 다음에 자연은 뭐 우리가 먹고 사는 이야기인데 다 자연 안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일 테고 중요한 건 이거죠. 죽음과 부활. 죽음은 부활을 전제로 하니까. 가을에 죽는 거는 그 다음에 새싹이 돋는 걸 전제로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이제 숲의 왕도 그 숲의 왕을 가지고 이런 얘기들 하는데 떡갈나무는 뭐냐? 떡갈나무가 워낙 중요한 나무예요. 제우스의 나무라고 생각들을 해요. 예전부터 이렇게 신성시 되어 왔고 거기에는 그 황금가지가 잘 안 피는데 여기에 피는 황금가지가 이 황금가지 아니겠느냐. 어떻게 꺾느냐 뭐 이런 얘기들은 처음에 그 비르비우스의 책에 아이네스에 들어가서 꺾는다는 것만 힌트를 가져온 것 같고 꺾는다는 얘기는 맨 나중에 그 첫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북유럽 신화로 끝을 맺어요. 발데르. 네, 발데르가 죽는 게 그 자기 영혼을 나뭇가지에다가 여기 황금가지 안에다가 저 나무 안에 있는 숲 안에 있는 나무 안에 있는 황금가지에다가 자기 영혼을 숨겨놨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만 로키가 알아채죠. 모두 다 못 죽이는데 로키가 그걸 갖다 나뭇가지를 꺾어다 던지죠. 그래서 죽어요, 발데르가. 그래서 숲의 왕과 황금가지가 그렇게 연결되면서 이제 작품이 끝납니다, 저서가.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예, 네, 가세요. 인문학을 처음에 접할 때 되게 어렵게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먹고 사는 문제가 인문학이 아닌가 싶어요. 모든 통틀어서 살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모든 과정들이 인문학의 한 부분인 것 같아서 사실은 너무 이렇게 저처럼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쉽게 접근하면은 이게 아무래도 배우는 데 있어서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제가 살면서 인간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증이 많고 불편했던 점들이 많았는데 신화라는 거를 통해서 상당히 그런 궁금증이라든가 어려움을 많이 해소하고 살았어요. 황금가지 이 수업을 통해서 아마 그 접점 부분들을 제대로 잘 이을 것 같다는 기대감이 듭니다. 살아가는 거는요, 순간적인 선택이 계속 누적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문학을 배우면서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고,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그런 어떤 도움을 많이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선택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아닌가, 인문학이라는 것이 그런 학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내손도서관은 의왕시 내손동에 위치한 도서관으로서 일평균 1000여 명이 이용하는 도서관입니다. 길이의 인문학은 올해로 4번째를 운영하고 있으며 강사님들은 저희 지역에 계시는 작가님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문학 강좌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께서는 우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어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